안녕하세요. 20년째 일산에서 부동산 운영을 하고 있는 정경리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도 퇴근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에게 두 분의 손님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상담을 해드렸는데 한 분은 한 15년 정도 되는 저의 지인분이셨고, 한 분은 서울에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있는데 갭 투자를 하고 싶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동영상 앞에서 투자, 갭 투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고객 오래된 지인 손님은 현재 전세를 살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게 한 14년 정도,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때 아이들 둘하고 네 분, 이제 부부 네 분이 사시는데 속초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산에서 병원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전세를 사신다고 오셔서 전세를 얻어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세 가고 뭔가 부동산 상담을 한다거나 뭐 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뭐 저의 찐 팬이세요. 근데 그때도 제가 2년 뒤에 전세를 가실 때 집을 사시라 그랬거든요. 그때 일산에 후곡에 48평이 4억 5천에서 5억 선이었거든요. 2008년도에 그게 한 7억 8억까지 갔던 게 반토막이 나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전세가하고도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사셔라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일산은 질사면 안 되고 헌집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또 전세를 갔었고, 그 다음에 2016년 정도에 여기 킨텍스에 이제 뭐 꿈의 그린이라든지 온시티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새 아파트에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 거를 사셔라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킨텍스가 화합을판이었거든요. 일산은 화합을판이고 저거 나중에 뭐 들어온다 그래도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매스컴에서도 일산은 호재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서 또 전세를 가셨어요. 그리고 또 연기가 됐을 때 또 오셔가지고 제가 집을 사셔라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일산에 킨텍스 쪽에 대방 DMCT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오피스텔이 한 4억 정도, 거기가 한 지금은 9억 정도 갔다가 지금 한 7억 정도 해요. 근데 그거를 분양권을 사셨어요. 사드렸는데 그게 피가 한 3천 정도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파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도 못 팔게 하고 좀 가지고 가셔라. 근데 그때 또 말은 지금 일산은 또 집값 떨어진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계속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달라 그래서 팔아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3천 정도가 났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다른 걸 하나를 꼭 사라. 거기 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 그랬는데, 또 이제 매스컴에서 뭐 집값 떨어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안 사셨어요. 근데 또 이제 만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사셔라. 이번에는 정말 사셔라. 이제는 나이도 70이 다 되셨고, 남편분도 퇴직하셔서 지금 70이 넘으셨고, 아이들도 시집장가는 안 갔지만 같이 살고 계시는데 32평이 너무 좁지 않느냐. 지금이 가장 쌀 때다 그랬더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일산은 절대 집값이 안 오르고 하반기가 되면 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을 설득을 못했어요. 10몇 년째 지금 그러시는데, 이분은 항상 그러면서 오늘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때 하라 그랬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놓치고 후회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축이나 삼성의 새 아파트 쪽으로 애들이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새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보다 더 줄여가야 되고 지금 32평도 좁아서 힘드신데, 그리고 새 아파트는 지금 여기에서 그 가격이면 48평대를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서 이사 안 다니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새 아파트가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라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힘들어진다. 그랬을 때 아이들하고 상의하고 전화를 이제 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가셨는데, 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매스컴만 읽고니까 안 되는 이유, 안 사는 이유, 그리고 가고만 후회하는 거, 이런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또 다른 부동산은 믿지를 못하고 저한테만 오시는 게 어쨌든 감사하긴 한데 좀 안타까웠어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정말 좀 한 군데서 돈하고 상관없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또다시 또다시 그거를 결정을 못 하시고, 왜냐하면 14년도에 48평이 4, 5억이었던 거를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어도 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랐던 것만 지금 또, 하지만 여기 12억까지 갔던 게 9억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한 곳에서 머물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내 집이 있으면 그렇게 손해는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은 항상 매스컴, 유튜브 이런 데에 너무 많이 현혹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신 분은 서울에서 마포 쪽에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억에서 3억 정도 자금이 있는데 갭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네이버에 다른 부동산들에 비해서 여러 군데 집들이 많이 내놓은 게 있어서 궁금했다고. 그래서 저는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한 곳에서만 제가 부동산을 한 게 아니고 7군데 정도를 저는 일부러 옮겨 다녔고, 그리고 저 또한 투자자이자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리해 주는 분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의 손님들은 좀 많이 따라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도만 보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하루 시간을 온전히 내시고 오셔라. 그리고 부동산을 보러 갈 때는 투어한다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특히나 초보자일 때는 구석구석 내가 걸어서 다녀봐야 되고, 집 안에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하철이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직접 걸어봐야 되고, 그리고 학원 가라 그러면은 정말 학원의 가운데 거기가 제일 선호도가 좋은 학원, 그리고 뭐 주변에 병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학교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걸어보고, 그리고 갭 투자는 특히나 내가 들어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그리고 뒤에 전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답사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어디 지역이 좋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부동산은 실패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디 뭐 이 종목 좋다 그러면은 이미 정말 선수들은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거는 쉽게 남의 말을 믿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발품도 좀 팔고, 그리고 왜 집값이 여기는 덜 올랐고, 그리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호재가 우리는 보통은 뭐 어디가 지하철 2호선이 들어간다더라, 뭐 GTX B노선 C노선이 된다더라, 그러면 거기가 출렁이잖아요. 어디 어떻다더라 이런 데는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남한테 나에게까지 들리는 거는 이미 그 지역은 선수들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하고 돈하고는 격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에는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이기 신도시는 아예 없어요. 판교 빼고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선거 때 뭐 해준다 의미 없고, 삽두고 보상 다 들어가서 내보내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때 들어가도 10년 이상이 걸려요. 재건축 말이 나오면 보통 20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재개발 지역 들어가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년도에 거기가 재개발에 뭐 관리 처분이 났기 때문에 내보내고 27년이면 입주한다더라. 재건축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재건축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에서 20년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일기 신도시는 조금 서울의 음마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미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끼리만 잘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 오늘도 오신 분에게 오늘은 가시고 다음에 오실 때 미리 하루 전날에 연락을 하시고 하루 휴가를 내시고 오셔서, 그러면 제가 전체 보여드리고, 제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4년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2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4년입니다. 왜? 임대차 3법이 바뀌었거든요.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정도의 투자 금액을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된다는, 그리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짠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뭐 주식도 그 차트를 보고 뭐가 한다고 하지만은 전문가들도 그거 다 알지 못해요. 귀신도 몰라요. 이게 출렁일 때는 어떠한 일로도 출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슈가 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느 사람이든지 뭐 책임져 준다는 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제가 멘토님하고 통화하면서 구매력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아주 공감을 했던 게, 저는 제가 부동산 어떤 사람에게도 구매를 하게 할 때 제가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거, 적어도 고객에게 이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설명들을 다 해서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그분이 2억 가지고 와서 오늘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그냥 골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산 지역이 저평가돼 있고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정도만 왔는데 무턱대고 하셨다가는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결정력이 판매력 결정력이다. 이게 정말 저에게 저 또한 좌우명이 지금 될 것 같고, 깨달음이 있으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그거에 멘토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손님들한테도 말해줄 때 직접 투자를 해보고 뭐든지 경험, 실패도 해보고 이익도 나보고 뭔가 해야지만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돈이 보인다는 거. 그거를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제 일을 해왔던 게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니고, 제가 돈을 4억이라는 돈을 무지에서 잃어본 다음에 저의 고객들,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지금의 4억을 잃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의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게 증발이 되고 나서야 정신 차렸을 때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심정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어느 분 한 사람들에게도 집을 얻어준다거나 집을 상담을 하러 올 때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의 고객이 되면 이제 찐팬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돈을 참 많이 벌게 해줬고, 오늘도 그분에게도 정말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일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일산에 제가 어디에다 투자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셨고 시간을 하루 제대로 시간을 내서 오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셔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확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신뢰 구축이 돼야지만이 투자를 하시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일산에서 가장 투자자를 많이 해드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부동산으로 부동산보다는 저 정병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신뢰는 제 자신에게도 신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투자 문의를 할 때는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멘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나의 생각과 내가 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깨달음과 이래서 정말 더 잘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가시면서 흐뭇해 하셨고, 또 십몇 년 되신 분도 오늘 뭐 자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는 제가 강하게 푸시를 못하는 게, 실은 70이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그 자본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가장 힘든 분들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산에, 저는 주엽동에 18단지에 있는 대원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문총 코리아랜드 부동산 정병님 소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거는, 이런데 제가 이야기를 혹시라도 너무 자신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제대로 좀 상담을 하고 되면서, 아 그래, 나는 이런 사명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거를 유튜브로 남겨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 쪽으로 고민 있으신 분이 있다면 상담을 많이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즘에 이제 그거를 알겠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늘 무슨 생각을 하고 했던 게 아니라 내 경험과, 그리고 제가 그 해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이런 것들로 했다면,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 플러스에다가 내가 고객들에게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저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나눔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20년째 이렇게 해온 거에 오늘은 제 스스로가 저에게 좀 굉장한 좀 자긍심이 생겼어요. 아, 그동안에 그래도 나의 이득만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냥 중개만 하고 살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의 그 멘토님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하면 할수록 좀 더 제가 이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여러 가지 오늘은 좀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